와, 약간 이건 중국 느낌이 난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잠깐만. 인트로. 파피. 비디오는 안 되나봐. 파피.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모바일 박람회 MWC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보시지 못했던 제품들 위주로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가 전시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짠! 이번 MWC에서 오포가 이 새로운 플립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어요. 파인드 N2 플립이라는 제품이고요. 딱 한눈에 봐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는 갤럭시 Z 플립이랑은 또 약간 생긴 게 다르죠. 일단 첫인상은 진짜 누가 봐도 갤럭시 Z 플립을 베낀 것처럼 생겼어요. 갤럭시 Z 플립에도 보라색이 있기 때문에 딱 그냥 Z 플립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세로 스크린이에요. 갤럭시 Z 플립은 가로에 이렇게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오포는 아무래도 좀 삼성을 너무 대놓고 따라하면 눈치 보이니까 혹은 또 다른 색다른 전략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포의 파인드 N2 플립을 보면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로로 삼성 Z 플립 4보다는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화면이 세로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다를지 천천히 제품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파인드 N2 플립 전체적으로 두께나 크기나 비율 같은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4와 너무 흡사해요. 그리고 닫았을 때 이 힌지 부분도 보면 여기에 그냥 삼성 로고가 들어가면 거의 갤럭시 Z 플립이랑 정말 동일하게 보일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힌지 부분에 약간 물결 무늬처럼 홀로그램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약간 이건 중국 느낌이 난다. 그쵸? 오포에서 만든 플립은 전면이랑 후면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플러스 강화 유리를 사용한 플립 4보다는 확실히 내구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급감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진짜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고요. 플립 4의 그 고급감에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한테 객관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딱 집었을 때 고급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갤럭시 Z 플립 4는 이쪽에 이렇게 컬러 칩이 쫙 들어가 있고 무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측면부도 알루미늄이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뭔가 만졌을 때도 조금 겉에 소재도 그렇고 확실히 고급감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더 각진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라운드 쉐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힌지 부분도 더 둥글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일단 갤럭시 Z 플립 4보다 더 크게 들어가 있고요.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톡톡 치면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슉 내리면 빠른 설정 창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끄거나 켜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배터리 전략 모드를 켤 수도 있고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화면이 넓으니까 갤럭시 Z 플립에서 활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진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갤럭시도 Z 플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마감이나 카메라 크기 이런 거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못생겼다는 인상이 들기는 해요. 아마 이 제품 보시면은 100이면 100 다 Z 플립이 훨씬 예쁘다, 얘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크기 이게 너무 지금 시원시원해요. 딱 첫인상 봤을 때도 그냥 일단 이렇게 내리면은 바 타입 스마트폰의 비율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 같은 거 이 상태로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앱을 실행하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화면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봐도 아니 저걸 꼭 굳이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 화면 크기라면 진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라도 Z 폴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하듯이 그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만 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서도 당겨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카메라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사진, 포토를 선택하면 여기서도 비디오, 사진, 인물 사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인물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들어가서
인물 모드 켜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겉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셔터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바타입 스마트폰으로 들고 셀카 찍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펼치지 않고서도 이렇게 셀프 카메라나 뭐 사진이나 비디오를 빠르게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화면 크기, 그리고 세로로 넣었다는 점, 이게 저는 정말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다시 뒤로 가기가 되고요. 그리고 오포 핸드폰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인식을 해서 리모컨 없이도 자리에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로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Z 플립 1도 써보고 2는 없죠. 3도 써보고 4도 써보고 했는데 겉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열심히 활용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 나오나 모니터링 하는 정도로 사용하는데 얘는 그런 용도로 쓸 때도 훨씬 편해요. 엄청 잘 보이죠? 이렇게 긴 화면으로 그냥 진짜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듯이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면 셀카, 친구 찍어줄 때도 잘 나오는지 네가 봐라, 잘 이렇게 맞춰서 찍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지만 Z 플립 4보다 고급감은 많이 떨어지고 예쁘지도 않고 플립이 예쁘긴 예쁘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세로 디스플레이 화면이 크니까 확실히 또 활용을 많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도 밑에서도 되나? Z 플립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이제 알림창이 나왔는데,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은 여기에 이제 알림들이 쭉 뜨고요. 훨씬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진짜 핸드폰 알림 확인하듯이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편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꺼내서 보면은 한 번 더 넘기면 이제 위젯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타입 스마트폰이랑 같은 비율로 뭐 날씨라든가 뭐 일정이라든가 시계나 이런 것들을 위젯으로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도 갤럭시 Z 플립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로 폴드처럼 안에서 쓰던 막 앱이나 화면 같은 걸 바깥의 화면에서도 연동해서 쓰고 이제 이런 기능까지는 없어요. 여전히 아쉽지만 이 세로로 긴 비율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한번 Z 플립에서도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영상을 삼성 관계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플립에도 세로 화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그냥 지금처럼 유지해라, 저거 못생겼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오포의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정말 이슈가 됐던 게 파인드 N2라고 이 플립 형태 말고 폴드 형태로 되어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건데, 그게 정말 유명했던 게 주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때 그러면 N2 플립도 주름이 안 보이겠지? 이러고 왔는데 사실 주름이 안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플립보다 그 주름의 영역은 더 넓게 보여요. 거의 제 손가락 두께 정도? 한 1cm 정도? 플립보다 좋은 점은 만졌을 때 느낌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 주름이 깊이가 얕고 너비가 넓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문처럼 아예 주름이 안 보인다, 주름이 없는 플립? 막 이런 건 아니고요. 플립보다는 확실히 주름이 만져지는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이게 굴곡이 좀 덜 만져지니까 사용할 때도 이제 이질감이 좀 적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 반대로 이 주름의 영역은 조금 더 얕고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겉에 베젤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요거는 이제 플립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다만 제가 플립을 오래 사용해온 유저로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짚고 가자면, 갤럭시 Z 플립은 요 끝에 모서리에 아주 작게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닫을 때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닫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 충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게 되니까, 여기다가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살짝 부착을 해서 직접적으로 쾅 하고 부딪히지 않게 살짝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닫으면 딱 닫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닫았을 때 갤럭시 Z 플립은 여기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닫으면 딱 맞물립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죠.
삼성에서는 이 빈틈을 만드는 이유가 디스플레이가 접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완전 이렇게 딱 닿는 게 좀 어렵다. 그렇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딱 닫히는 이런 폴더블 폰을 원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 안정감. 딱 뭔가 맞아 떨어졌을 때 기분 좋은 그런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접는 횟수를 오포에서 말하기로는 최대 40만 번까지 접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홍보를 할 때는 숫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0만 번을 접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홍보용 이 숫자 40만 번 2배잖아요. 삼성전자를 좀 어느 정도 겨냥한 게 아닐까 싶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40만 번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져보면 확실히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훨씬 월등해요. 터치감이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에요. 필립은 이제 거의 바 타입 스마트폰에 근접할 정도의 단단한 터치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터치했을 때도 만족스럽고 지금 그리고 이게 전시용 제품인데 제가 손톱으로 찍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 벌써 여기에 누가 긁혀놨어 여기에. 제가 만져봤을 때 이 느낌 정도면은 아직 Z 플립 진짜 원대 그 정도의 내구성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폴더블은 그냥 접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게를 줄이는 거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확실히 한국이 이겼습니다. 방수 방진 등급도 갤럭시 폴드 4 플립 4는 IPX8이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물론 일부러 집어넣으시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IP54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좀 튀는 정도까지만 방수를 해줄 수 있고 직접 물에 빠지거나 그러면 바로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구성 면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80에 2520 픽셀 21대 9 비율이고요. AM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이 오포가 쓰는 파인드 N2 플립이랑 파인드 N2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가 삼성전자가 만든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공급을 한 거예요. 결국 어쨌거나 오포도 삼성의 제품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화면 재생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정에 스크린 리프레시 레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탠더드로 하면은 60Hz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최대 120Hz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프로세서는 디멘시티 9000 플러스 옥타코어가 들어가는데요. 좀 생소하시죠? 디멘시티. 국내에서는 보통 삼성이나 애플 많이 쓰시니까 퀄컴,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애플의 A 칩셋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하실 텐데 이 디멘시티 9000 플러스 정도면은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이 되는 프로세서고요.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이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됐던 거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수준의 칩셋이 들어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막 화웨이 이런 데는 스냅드래곤 888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립 4, 폴드 4랑 비교를 하면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오포에서도 플래그십 라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프로세서는 괜찮은 걸 달아준 것 같아요. 배터리는 4300mAh고요. 램이 지금 8GB에 플러스 4GB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 그 내부 메모리 용량을 가져와서 이제 확장해서 쓴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도 쓰는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은 8GB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전면 3200만 화소, 후면 5000만 화소와 800만 화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전 13 들어가 있고요. 컬러 OS 13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폴더블은 무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게는 플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중국 폴더블 폰들이 막 맹추격을 해오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인지 어제도 삼성전자의 작품 사장님들이 와서 중국 폴더블 폰도 보고 미팅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이런 세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부분들은 삼성이 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실제로. 저는 그러면 또 다른 부스에 가서 재밌는 것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